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께서 네. 빵집 이름 공모 콘테스트를 여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 빵집 이름이요? 네, 1등 80만원, 네. 2등 30만원에 이제 보상을 거시고, 네. 지금 빵집 상호를 짓는데 80만 원이라는 상금을 거신 거예요? 네, 빵집 이름을 총 거리 건수 33건, 총 수익은 1,310만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거창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남다른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 딱 하나만 있어도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일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이 제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작게는 소상공인, 크게는 공기관, 회사분들에게 브랜드 네임이랑 카피라이팅 작업을 제공하고 있는 이상혁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 직장인이시고 네. 별개로 이제 카피라이팅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부업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저는 보통 공모전이나 네. 이제 콘테스트 플랫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콘테스트라고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중에 네. 라우드 소싱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완벽한 네이밍이라는 닉네임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필을 누르면 제 우승 횟수와 네. 실적이 뜨거든요.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총 거리 건수 33건, 그리고 총 수익은 1,310만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네이밍을 하면서 받으신 네. 상금인가요? 브랜드 네이밍이나 네. 카피라이팅,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등등을 제공해드리고 받은 상금입니다.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분께서 네. 빵집 이름 공모 콘테스트를 여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 빵집 이름이요? 네. 1등 80만원, 네. 2등 30만원에 이제 보상을 거시고, 지금 빵집 상호를 짓는데 80만 원이라는 상금을 거신 거예요? 1등 80만원이고 2등 30인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들은 일단 메인 네임은 정하고, 이게 실제로 사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동업하시는 분이 반대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브 네임으로 2등까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분은 또 제가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는 와인샵 네이밍이 하나 보이는데, 이분도 보상으로 1등 30만원을 가졌고, 저도 이런 쪽 와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와인과 관련된 키워드나 그런 문화를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네임이 나올지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상금 부분은 네. 아까 보니까 30만 원 되고 80만 원 있더라고요. 네.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여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본형 콘테스트의 보상이 3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금 액수가 더 커지다 보면 더 많은 후보자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최대까지는 제가 본 거는 이제 뭐 2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이런 뭐 전공이 있다던가 이런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광고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광고 업계 관련된 경험도 아예 없습니다. 뭐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광고 카피가 마음에 들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카피인가요? 이롭다라는 표현에 숫자 2를 더해서 서울까지 두 정거장, 그리고 투룸, 생활과 투자라는 동시에 이제 이중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 강조 효과를 주고 있는데, 숫자와 한글을 더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이롭다라는 표현이 가치가 배가 된다는 표현과도 연계성이 좋아서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노트에 작성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저장하셔도 되잖아요. 물론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메모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메모장에 남기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 폈을 때 맞다, 그때 거기서 이런 메모를 했지라는 리마인드도 되고, 손에 펜을 쥐고 쓰는 것은 핸드폰으로 쓰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선호한 편입니다. 이렇게 퇴근길에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광고판으로. 사실은 네. 출퇴근길은 정말로 재미없는 루틴인 게, 보통은 정해진 길을 정해진 시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남의 창의성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은 광고판입니다. 광고는 가장 적은 시간과 표현을 들여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보도로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참고하는 편이죠. 우리 상혁 씨가 작업하셨던 작업물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라우드 소싱에서 우승한 내역들이고요. 네. 지금 라우드 소싱에서만 총 30건의 네임을 네. 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30건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30건입니다. 그 중에 이거 정말 잘 지었다, 그런 것 좀 몇 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애정을 갖고 있는 네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네.
헤어 살롱의 네임을 만들어둔 적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네. 한자로 모리에라는 네임 보이시죠? 네. 단순히 이 썸네일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야 싶으실 건데 처음에 제가 네임을 구상할 때 네. 정말 단순하게 전 남자다 보니까 미용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단순하게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헤어살롱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머리에라고 하면 좀 유치한 느낌이죠. 네. 저는 아무래도 한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한자를 더하거나 한글 느낌이지만 한자로 의미를 부여하면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풍부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예라는 느낌에 가까운 의문 한자로 털모, 이로울 리, 제주예를 더해서 모리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끝내면 네. 단순히 어려운 네임으로 끝날 텐데 네. 사실은 제가 부여하는 의미가 네. 마음에 드셨던 거죠.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컴플렉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솜씨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어살롱 브랜드라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았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은 네. 네임을 제공을 할 때 이 네임과 어울리는 카피도 같이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네. 의문한자 사랑애자와 네. 털모자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머리에 네. 비밀 모리에라는 카피 1항과 털모자를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모리에라는 카피 2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로 쓰신 거네요. 네. 지금 모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한자잖아요. 네. 그럼 한자도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저는 혼자서 제주 예자를 못 써요. 머릿속으로 일단 한글 느낌을 만들고 네. 그 한글에 부합하는 의문 한자가 있냐 없냐를 옥편에서 찾아보거나 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의미 자체는 후작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 게 한자 털모자와 이로리를 몰라도 네. 일단 내가 네임을 구상을 하고 그 발음에 어울리는 한자나 외래어가 있나를 나중에 찾아보면은 충분히 조합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네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자분도 이 네이밍에 좀 만족하셨나요? 네, 이분께서 저한테 한 가지 감동을 주신 게 네. 참여작 중에서 제가 비교적 초기에 낸 편인데 네. 이 네임을 후보작으로 보자마자 네. 다른 네임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만족을 했다. 아. 정말 잘 쓰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임으로 지금 자기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계신데 그런 걸 보고 제가 접하면 아무래도 제 마음속으로도 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사업에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물을 제공을 했다라는 자기 만족을 좀 느끼는 편입니다. 의뢰자님께서 네. 저한테 모리예라는 네임을 얻으시고 네. 이 디자인 콘테스트를 한 번 더 여셔서 네. 로고와 명함 디자인까지 같이 하셔서 모리에를 마치 여성의 머리 스타일을 꽃과 더해서 꽃과 여성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간 로고를 얻으셨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내 네임이랑 로고가 같이 합쳐지니까 되게 아름답네요. 그런 거죠. 저는 사실은 되게 새로웠던 게 저는 한자로 의미를 부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게 세련된 이미지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로서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공과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잖아요. 창작 작업이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렇죠. 이런 창작 작업에 대해서 상심의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이 네이밍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브랜드 기획이나 현업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을 한두 권 봤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라우드 소싱 같이 우승작을 공개하는 플랫폼에서 네. 우승하신 우승작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이게 콘테스트 참여하셨는데 우승까지 가지 못한다면 좀 실망도 좀 하시겠어요. 그것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라우드 소싱을 주로 이용한 이유 중 하나가 네. 아무래도 참가자에게 나름의 보상을 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승을 못 하더라도? 네, 지금 여기 PC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네. 1차 통과라고 뜬 게 보이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승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10건 이상의 콘테스트에서 후보작까지는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작으로 오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금 50만 원이었는데 후보작에 오르면 그 50만 원의 10%의 5만 원을 제가 받는 겁니다. 진짜요? 네. 당신이 우승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라고 보상을 주는 거죠. 물론 네. 1차 후보작은 의뢰자님께 권리가 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권리를 갖는 겁니다. 전 이 후보작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콘테스트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일단 콘테스트는 열었는데 올라온 모든 작업물이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콘테스트를 일단 종료하고 콘테스트에 올려졌던 상금은
참여한 모든 디자이너에게 다 배분이 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 단위 돈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교적 최근에 우승한 것 중에서도 이게 어썸푸드라고 수산물 도소매 회사의 이름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재미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싶으셨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어썸이 영어로 멋있다라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전 여기에 물고기 어라는 이 의문 한자만 더해도 보다 의미 부여가 풍성한 네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영어와 한자의 조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썸의 어에 물고기 어를 더하면 수산물 도소매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한자만 더해도 기가 막히게 품질이 좋은 뭐 신선한 수산물을 파는 회사구나 라는 직관적인 의미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철 해산물은 역시 어썸푸드로 하시면 어울릴 것 같다 라고 같이 제안 드렸습니다. 저건 카피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임을 도출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카피가 얻어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같이 제공하는 거라서 그렇게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이밍이라던가 카피라이팅이라던가 작업하실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나 상표인지 아닌지 먼저 검색을 해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네임을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정말로 네. 어디서 본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메가 사이즈의 커피를 파는 메가커피라는 네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허청의 이 특허 정보의 키프리스라는 네. 홈페이지와 마크인포라는 이제 상표 등록 관련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메가 커피를 검색을 하시면 이미 상표권이 출원이 돼서 메가 커피를 네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정말 순수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메가커피를 제가 출원도 할 수 없고 제가 사용하게 되면은 표절이 되는 거죠. 그 네이밍 작업할 때는 이런 상표 출원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는 상표 등록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포털 검색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내가 만든 카피로 이미 누가 쓰고 있는지 검색하면은 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검색을 하셔도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 누적 상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 라우드 소싱은 네. 우승한 디자이너의 상금이 얼마인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한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디자이너 회원이든 의뢰자이든 관계없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네. 제가 얼마의 수익을 얻어갔는지 몇 번의 우승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누적 상금은 제 프로필 보시면은 1대1 의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1,310만 원 정도고요. 이 한 플랫폼에서만? 네, 이 플랫폼에서만. 다만 제가 라우드 소싱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공모전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통해서 얻은 상금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되죠. 이런 콘테스트나 공모전 참여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도전을 해야 우승으로도 연결되지 내가 상금에 눈이 멀어서 이건 꼭 해야지라는 정말 쥐어 짜내기 식으로 하면은 물기가 없는 걸레를 쥐어 짜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전체 랭킹 4위네요. 4위요? 네. 1위 하신 분은 네. 총 상금이 지금 2천만 원. 2천만 원 넘으셨고 우승 횟수는 49회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2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로고를 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도 우승하셔서 그게 포함된 랭킹으로 보이네요. 뭐 네이밍뿐만이 아니라 뭐 로고라던가 네. 뭐 다양한 카테고리로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네. 콘테스트에 디자인 콘테스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네. 디자인 종목이 나와요. 로고, 패키지, 제품 3D 이미지, 네네. 편집 인쇄물, 뭐 웹 배너, 캐릭터, 그래픽 등등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네이밍, 슬로건, 비즈니스 아이디어, 콘텐츠 아이디어 등등이 지금은 이 종목이 되어 있죠. 저는 네이밍과 슬로건에서 우승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회가 되면 다 참여를 하고 있죠. 내가 어떤 로고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카피라이팅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번 콘테스트에 참여 다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전체 랭킹에서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우승하신 브랜드 네이밍도 되고 네. 카피라이팅도 되고
로고 디자인도 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는 그분 정도 능력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말씀 중에 약간 내포가 돼 있긴 하지만 네. 그 상혁 씨만의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내 돈이라면, 내가 예산을 진행하고 내가 콘테스트를 주최한 입장이라면 이거를 환영할까? 이게 나한테 정말 달가운 아이디어일까? 정말 반가운 후보작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에는 저도 상금에 눈이 멀어서 무작정 들이대고 봤는데 브리핑 내용도 참고하지 않고 참여를 하는 그런 작품은 솔직히 의뢰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거든요. 네. 내가 의뢰자에게 단 한 줄이라도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네임과 카피를 내가 구상을 해보겠다는 어떤 그 진지함, 그래서 내가 어떤 작게는 소상공인, 크게는 기업이나 이제 기관의 사업을 세상에 내보낼 때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는 그 정도의 책임의식은 갖고 임하는 게 이제 우승 실적과 상금도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